진짜 급하게 들었네.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빠르죠? 예, 시간 참 빠르네요, 정말. 예.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지난주 시장은 조금 괜찮은 듯 하더니 뭐 만긴 날도 있었는데 그날도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좀 이렇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그리고 만기 다음 날까지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뭐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줬었습니다. 기대감을 좀 줬다가 그 기대감을 좀 뺏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뭐 오늘 선물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1조 5천억 정도 산 거 중에 오늘 이들이 외국인들이 청산한 게 한 9,400억 정도 청산을 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매수 유입됐던 수급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수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 현재는 딱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나오죠. 거기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번에 어떤 뉘앙스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비둘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도 올라오고 뭐 CPI, PPI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좀 헤드라인 숫자는 좀 올라가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그 지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장세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까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 전후해 갖고는 좀 시장에 어떤 결정적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뭐 저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채, 채권 시장에서도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개운한 맛의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공격적인 그런 매매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뭐 계좌에는 어느 정도 현금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리스크에 조금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 매매를 하시려면 조금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께 그 주식을 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만약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중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1억 가지고 초단기 매매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한 50%는 중기 투자하고 또 50% 정도는 단기 투자하는 그 계좌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한다면, 물론 이 전문가들은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주식을 한다면 어떻게 저는 하겠냐면요. 여러분들 1억이 있으면요. 1억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중기 계좌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 5천만 원 가지고 단기 계좌. 자, 계좌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증권사 하나 선택해서 그냥 중기 투자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수수료가 제일 싼 곳 있잖아요. 그 한 곳을 선택해서 그냥 단기 매매. 그러니까 중기와 단기를 완전히 다르게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기는 최소한 기업에 변화가 없다면 1년 이상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한 계좌는 그 단기 매매. 뭐 하루 동안에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기 매매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전략이 없이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가장 기본. 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냐면, 최근에 보시면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초단기 매매했으면 오늘
대선 테마주 같은 종목도 보세요. 오늘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 딱 상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재명 테마주가 딱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은 오세훈 테마주 진양폴리도요. 지난주 금융 오늘까지 또 상승세 크게 나오잖아요. 한동훈 테마 5% 상승 나오잖아요. 그다음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테마 PM 풍류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기는 계좌 하나 만들고 그다음 단기 계좌 만들어서 이렇게 매매하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부터 한번 종목 진단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동 치시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보유한 종목 궁금한 거나 또는 신규로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다 올려주시면 우리가 진단해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전화로 한번 종목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하나 볼까요?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GS입니다. GS 한번 봐드리고 47,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이제 GS입니다. 47,000원에 20%인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요 지주회사들 주가가 대단히 쌉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GS뿐만 아니고요. 제가 종목 하나 볼까요? LG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볼까요? LG. 이게 나와 있는 게 LG 같은 종목 있잖아요. LG나 그다음 한화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뭐 GS 마찬가지. 지금 종목들 중에서 지주회사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되고 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주회사 관련되어 있는 섹터 주가도 한번 탄력을 받으면 아마 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47,000원에 20%면 제가 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져가시면 제가 단기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단기로는 얼마까지 한번 보시면 되냐면요. 단기로는 44,000원까지 보세요. 단기는 44,000원 정도. 이게 오면 44,000원 정도 오면은 지금 비중 20%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팔고 나서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44,000원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또 4만원대에서 저는 재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저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 48,000원까지 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48,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44,000원. 매도 이후에 다시 4만원대 재매수.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뭐 48,000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지주회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이 종목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트진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22,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2% 매수하셨네요. 자, 뭐 연말까지 조금 들고 가보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지금 올해 시장에서 되게 많이 소외를 받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뭐 올해 지수만 보더라도 연초 지수보다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코스피나 코스닥 마찬가지 둘 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자, 이유가 그런 거였죠. 뭐 이게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진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작년보다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데요. 자, 이게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9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올해는 1,100억 정도예요. 자,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 부분이 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금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이 하이트진로에서 윈저는 양주죠.
윈저를 인수하는 뭐 그런 좀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근데 회사에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뭐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인수는 검토 중인데 확정 중인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요 부분이 만약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인수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뭐 성장 동력 같은 부분들 요런 것들을 하나는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단 성사가 돼주면 주가 흐름이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연말까지 매수가 근처 정도 뭐 손에 안 볼 수 있을까? 요 부분이 궁금하신데 요게 되려면 시청자님 원하시는 대로 되려면 일단 이 부분이 진행이 돼 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뭐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고 18,920원을 찍었죠. 그러면서 저점 조금 높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역배열 상태예요. 뭐 5일선은 20선 위에 있지만 그 외 재반 이평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좀 바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돌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뭐 지금 여기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 부분은 위에서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날 8월 14일 날 거래량 터진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약 50% 정도 지난주 금요일 터진 것보다 50% 정도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렇다고 뭐 버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윈저 인수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연말 되면 배당이라는 매력도 좀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는 것 같고요. 본전까지 갈지 여부는 일단 윈저가 인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차분히 좀 그 뉴스 추이들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유 의견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분께서 보니까 14,6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도 이제 물어보셨나요? 얼마까지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요. 아마 적절하게 딱 이분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셨네요. 정확하게 지금 딱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고영은. 우리가 반도체 그 생산 그 과정에서 3차 그 정밀 측정 검사 부분 쪽에서 선두주자인데 이 고영이라는 기업은 반도체도 되지만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의료 장비 수술 수술용 로봇도 지금 이 고영이라는 기업이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걸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재무구조상으로 놓고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아마 현금성 자산도 한 1,4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굉장히 싼 주식입니다. 제가 이 주식은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내일 정도 있잖아요. 바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자리에서 비중 5% 추가 매수하세요.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거는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냐면 앞전 고점이 얼마입니까? 17,000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가능한 종목이에요. 최종적으로 가면 17,000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만약에 내가 짧게 보고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15,000원입니다. 짧게 보시려면 15,000원.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려면 17,000원 이상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비중을 내일 구간에서 5% 딱 추가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싸게 잡으시려면은 얼마에서 잡을 수 있냐면은 20일 입병선이 대략 얼마냐면은 지금이 12,900원이고 좀 더 싸게 좀 잡으시려면은 12,600원 정도 가능해 보이겠네요. 12,600원 싸게 잡는 거니까 12,600원, 12,700원, 12,800원, 12,900원. 그 사이에서 5% 추가하면 짧게는 얼마까지? 15,000원까지. 좀 여유가 되면은 17,000원 이상까지 가는 전략. 이 종목은 하나의 그런 커다란 테마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용 로봇 쪽에도 상당한 일가견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차분하게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T로보틱스 올려주셨습니다. 싸게 매수를 잘 하신 것 같네요. 23,131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뭐 언제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자, 요거는 전략을 T로보틱스는 확실하게 짜셔야 됩니다. 어설픈 전략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T로보틱스는 SK온 쪽에 좀 납품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로 좀 부각을 하면서 좀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성장성이 큰 이 로봇 섹터, 로봇 만드는 기업이죠. 그 두 개가 하나는 협동 로봇, 또 하나는 AMR이나 AGV라고 얘기하는 그 자율 이송 로봇, 요런 것들 두 종류인데요. 자, 이 T로보틱스는 AGV, AMR 같은 그런 자율주행 로봇, 뭐 요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물류센터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자율이송 로봇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면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처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시장도 커지고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좀 긴 관점입니다. 긴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중단기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면요. 모멘텀도 하나 있고 조금 걸리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6,200원대에 11월 18일부터 6,200원대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가 행사될 수 있는 게 167만 주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년 6월 달이 되게 되면 16,000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거기서 주식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또 찍었습니다. 16,700원 정도네요. 거기서 238만 주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잠재적인 물량이에요. 올해 6월 달에 6월 23일 날 발행했으니까 내년 6월 23일부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그 전에 좀 모멘텀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 국회를 통과해서 11월 14일 정도일 겁니다. 그때 하나가 좀 이렇게 발표될 만한 그런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로봇이, 자율이송 로봇이 그냥 실내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이 도로에 나가면 불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요거를 풀어주는 법안, 요런 게 아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요런 것들이 11월 14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죠. 주식 전환되는 것도 11월 18일이니까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약아져서 좀 되게 전에는 뭐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재료 나오기 전날이나 그 당일날 팔아도 됐는데요. 요즘은 시장이 약아져서 훨씬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정도의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11월 14일 정도니까 11월 초순 정도가 되면 그때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중기 이상의 관점, 뭐 그런 관점들은 또 중기적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11월 초순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아주 커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고생은 시키겠지만 뭐 3년, 4년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보유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질문이 조금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11월 초순 정도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그때 정리를 하시고요. 길게 보시려면 아주 길게 보셔야 됩니다. 중기적인 관점, 어설픈 관점은 조금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금융 지주 하나 봐드릴게요. 우리 금융 지주 12,86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최근에 지금 그 은행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배당이 워낙 이 종목은 배당이 세죠. 제가 지난해 배당을 얼마 줬습니까? 1130원 배당을 줬잖아요. 지금 우리 금융지주의 한 주당 주가가 12,560원이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약 한 8% 이상의 지금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볼까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시, 이게 나와 있는 게 우리 금융지주의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 다음 DGB 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이게 DGB 금융지주 차트예요. 하나 더 볼까요? BNK 금융지주. 이게 BNK고요. 그 다음은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이게 신한지주 차트고요.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하나금융지주. 이게 하나금융지주고요. 하나 더 볼까요? 기업은행 하나 볼까요? 이게 기업은행. 이게 기업은행이죠. 가장 지금 추세가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주가 기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주가가 가장 싼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은행주 중에서 가장 싼 은행주를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저는 가감없이 저는 기업은행을 뽑습니다. 이건 또 어차피 국책은행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그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 주가가 대략 한 13,500원 정도 가버리게 되면 요 정도입니다. 이게 가게 되면 이거 배당의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당의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찬바람이 이제 불 텐데, 그죠? 이제 지금이 사실은 배당 시즌이잖아요. 이제 배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보통 9월, 10월 달에는 배당주를 담아야 돼요. 11월 가면 이미 넣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적기. 배당주 투자의 적기가 지금 구간이에요. 이미 주가가 지금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3,500원 정도 넘어가면 배당을 포기하는 거고요. 잘 들으세요. 13,500원 넘어가면 배당 포기하세요. 그냥 팔고 나오는 거고요. 13,500원 아래에서는 배당을 받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13,500원 넘어가면 배당 포기하고 매도 치는 거고요. 13,500원 아래에서는 배당을 생각하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그 전략이 저는 세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이양 은행주를 매매하시려면 이게 나와 있는 게 우리 금융지주인데 기업은행으로 하세요. 이게 기업은행이에요. 가장 보세요. 추세가 가장 좋잖아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월봉 차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은행주 기업은행 하나 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 14,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넥스틴, 예. 아, 넥스틴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74,000에 10%예. 아, 7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10% 매수하셨으면, 뭐, 지난주에 매수하셨나요? 예. 아, 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급락해갖고, 조금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자, 일단, 요게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뭐, 3분기 실적, 뭐, 요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감들이죠.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요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뭐, 좀, 되게 좀, 다른 쪽들보다 지난주 뭐,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반도체 주식들, 요런 것들이 대부분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 뚜렷한 반등도 못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조금 반도체 업황만 좀 살아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반도체 웨이퍼에 그 미소 패턴들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2D 검사 장비를 최초로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뭐 그런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 뭐 거의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좀 두들겨 맞은 게 이게 좀 아프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오늘 장대 음선이 나면서 122평선까지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 122평선은 좀 지켜줘야 되는 선인데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122평선이 지켜줬었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강하게 122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두들겨 맞은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아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 정도가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적은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만 지금 뭐 당분간은 뭐 일단 주가 자체도 단기간에 85,000원에서 66,000원까지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뭐 추가 하락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 242평선도 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당장 치고 올라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좀 여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시청자님 혹시 시간은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시간은 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반도체 업황이 좀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지금 이 넥스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아프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 부분이 금방 회복되리라고는 바라지 마시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도 이렇게 좀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거칠 테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한 내년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까지만 들고 가신다라면 지금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런 부분들은 회복을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 10% 정도 매수를 했으면 싶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은 손으로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중입니다. 자,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기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 내일 당장 추가 매수하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바닥 잡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궁금한 거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다음 그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그 문의하신 분이 있죠. 15,800원에 8%. 예, 지금 이제 추매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진짜 그 정확하게 지금 추매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네요. 이분께서.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인데 지금 15,000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파미셀을 이제 추가 매수를 물어보신 지금 자리가 정확하게 추가 매수하던 자리입니다.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상장된 지가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게 1988년도 정도에 상장된 기업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줄기세포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파미셀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영업이익도 지금 나오는 기업, 이게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 저는 지금 자리가 절호의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잘 보세요.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제약 바이오주를 한번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파미셀을 하세요. 또 이분께서는 15,000원에 지금 8%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내일 뭐 바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종가가 8,040원인데 5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7,824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요. 딱 8,000원 정도 내려오면 8,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왔습니다.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8%니까 7% 더 추가하세요. 그러면 15%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8% 가지니까 7% 추가 매수해서 1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얼마까지?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오죠. 얼마?
원에서 11,000원 요 정도까지. 지금 자리에 잡으면 한 20% 정도의 수익은 나오겠네요. 충분히. 20% 수익은 충분히 지금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날 대란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이날 장대 양봉 생긴 이날 있잖아요. 17% 급등한 날. 물론 종가는 13%인데 추세를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거는 주가가 추세를 되돌려 놓고 주가가 보세요. 이걸 깨지 않고 주가가 이게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딱 2차 상승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만 원까지 가는 케이스예요. 이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 찬스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8,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7% 추가매수 15%딱 가지고요. 얼마까지? 단기적으로 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 그러면 거의 손실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거의 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원까지 단기 만 원.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11,000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내일 자리에 잊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로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800원이시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4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현대로템은 우리나라가 저 폴란드에 수출을 하기로 한 K2 전차를 만든 그런 기업이죠. 자, 물량이 1,000대입니다. 1,000대를 이 폴란드에 11,000대를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초도 물량들 이런 것들은 다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이 폴란드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충당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우리 그냥 뭐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죠. K2 흑표 전차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만 쓰는 그런 물량을 만들 때는 그만큼 생산 단가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이게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수익성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폴란드가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구소련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규격이 저 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런 쪽하고 예를 들면 뭐 그쪽은 포탄도 152mm 막 이런데 우리는 155mm죠. 이런 것들은 서방제 무기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쪽 규격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소련에 있던 무기 체제를 미국 서방 쪽 이런 쪽 무기 체제로 점점 바꿔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폴란드 공장은 유럽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김정은이 저 러시아 방문하면서 러시아 쪽에 포탄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투 무기는 아닐 것 같고 저 전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직접 우리가 갖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뢰 제거하는 그런 용도의 전차,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무기가 투입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실전을 하는 그걸 상정을 해서 물건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뭐 상당히 싸고 그리고 AS 자체도 다른 쪽들보다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전동차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차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철도 폭이 이 전동차 차량 폭이 다릅니다. 서방제하고. 구소련 쪽, 요런 쪽 규격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과거에 전동차를 공급하고, 그 K2 흑표전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보다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4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좀 한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근처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좀 차분하게 실적 내년에는
어제보다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AP 위성 AP 위성.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올려보세요. 25,800원에 15%. 25,800원. 손실이 좀 상당히 크시네, 그죠? 네네. 네. 지금 15%를 이제 가지고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좀 기다릴 수 있겠죠? 네. 제가 한번 진단을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AP 위성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업종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게 AP 위성이고요. 그 다음은 세트레가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세트레가이예요.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인텔리안 테크 한번 볼까요? 이게 인텔리안 테크하고요. 이게 인텔리안 테크. 그 다음은 제노코라는 종목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제노코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인텔리안 테크가 가장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이제 물어보시니 AP 위성입니다. AP 위성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공위성 관련돼 있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또 위성통신 단말기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AP 위성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오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좀 적자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흑자가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20억 정도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재무제표상도 놓고 보면은 깨끗합니다. 무차익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AP위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 가지의 테마에 엮일 수도 있는 자율주행도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도시망공교통에서 우리가 UAM이라고 해서 이게도 관련되어 있는 섹터고, 그 다음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이게 아마 이 기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비중을 15%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5%만 추가 매수 해보세요. 지금 이 15%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 하시는데, 그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는요, 기다리시면 15,000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에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13%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대에서는 기다리면 충분히 저는 재매수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보거든요. 15,000원에서 얼마 5%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 2만 원 가까이는 가져가신다면 뭐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2만 원까지, 여기가 2만 원이 요 가격대입니다. 또는 뭐 한 2만 1,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 15,0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짧게는 2만 원. 좀 여유가 되면 22,000원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여기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아 보이고, 아마 이 종목은 앞으로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이게 위성통신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는 흐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 연말 정도 되면 우주청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죠? 저 사천에 우주청이 설립이 되면 아마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손실을 저는 많이 줄이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 다음은 큐렉소 봐드리겠습니다. 21,4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입니다. 자, 지금 뭐 요즘 로봇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조정 분위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로봇 섹터들 이런 쪽도 매매하실 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아까 제가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임원들 주가 좀 오르니까 임원들 주식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T로보틱스도 말씀드렸는데 CB나 BW 같은 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들 이런 것들 찍어놓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러니까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임원들이 매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 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주식 관련 사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보세요. 제가 한 종목 한 종목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시청자님들이 뭐 저 찾아보셔야 될 몫입니다. 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된 거, 예, 그거 주식으로 전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주식으로 전환될 부분들은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 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거고요. 자, 뭐 임직원들 매도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매도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올해 7월 3일 날 이쪽에서 팔았네요. 근데 요거는 이 큐렉소라는 기업에 있는 기업의 대주주인 뭐 HY 쪽에서 판 게 아니라요.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주식 교환을 하고 그랬던 LNC 바이오의 임원들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 HY라는 데가 최대 주주인데 요거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이쪽에서는 오히려 7월 달, 8월 달 이럴 때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했죠. 자,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팔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빠르면 4분기 정도,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이 뭐 지금 미국 쪽에 FDA 쪽에 수술하는 로봇이요. 관절 수술 로봇. 요런 쪽이 아마 승인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로봇주 중에 가장 대장주가 지금 어떤 겁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정돼 줘야 다른 로봇주들 이런 것들도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흐름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로봇주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2주 만에 또 더블 이상 이렇게 나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명의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9월 11일 날이요. 그때는 저 위에서 뭐 24만 2천 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원금 회수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차분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을 다지면서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큐렉소의 추가 매수 시점은 그때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을 잡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솔브레인 한번 봐드릴게요. 26만 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가 이제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죠?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어차피 솔브레인 기업 자체가 반도체 우리가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재료니까 뭐 거기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 거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솔브레인은. 그리고 지금 워낙 재무구조가 뛰어나고 이 기업은 실적도 물론 뭐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좀 다운됐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6만 원이잖아요, 그죠? 26만 원 요 가격대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 지금 와 있어요.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 주가는요, 상당히 주가가 한번 매력적으로 움직였었어요.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예요. 이게 나와 있는 솔브레인은 제가 봤을 때는 26만 원까지 상승 여력은 저는 빠르면 저는 다음 주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5%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추가 매수하는 가격들을요,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리냐면은 지금 20일 입뱅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은 5일 입뱅선과 20일 입뱅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되기 직전이잖아요. 이 자리가 딱 추가 매수한 구간이에요. 23만 원 정도. 23만 원 정도에서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기로 보면 26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 좀 여유가 되면 28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요,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입니다. 제가 한번 이게 재무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아마 이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보시면요, 깨끗하죠. 단기 차익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기 사채 없죠. 단기 차익금 없죠. 유동성 장기 부채도 없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면 이게 현금을 얼마나 가졌느냐. 상당한 현금을 가졌잖아요. 보세요. 현금을 1834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유동금융자산도 690까지 있잖아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2,400억이죠. 2,400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8천억이면 대단한 거죠. 이거는요, 희망을 가지고요, 이거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얻을 때는 이런 종목에서 용기를 얻어서 가져가시면 23만 원에 5% 추가 매수해서 단기 26만 원, 길게는 28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인프라코어 봐드리겠습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매수하셨네요.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건설기계 업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죠. 자, 이 건설기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려면 뭐 당연히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지금도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좋았고요. 자, 작년이 올해보다 올해가 내년이 올해보다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땅 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일본 업체들, 뭐 이런 쪽들 전부 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업체들 이런 쪽들 전부 다 미국 가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요. 어쨌거나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진행할 거니까 그쪽에도 땅 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우크라이나를 갔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거리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약간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내년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 수도 자카르타 옮기는 거 이게 침수가 돼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건설기계 업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서 두들겨 맞았어요. 7월 25일 날 14,690원을 찍었네요. 그리고 좀 두들겨 맞았다가 지금 여기 이 초록색 선 요게 122평선입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62평선 근처 정도 뭐 살짝 뚫었네요. 60선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1차로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1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차 목표가 한 13,0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일부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 봐드릴까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13,2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분께서 이제 어떻게 올려주시냐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이버의 하이브 클럽 X를 적용한 한컴 독스 AI를 베타 버전으로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는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13,200원에 지금 매수에 지금 수익이 지금 나 있잖아요. 10%는 수익이 나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배워야 산다 하면서 인도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과 컴퓨터도 지금 인도에 이미 좀 진출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금 흐름표를 놓고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은 기업이 중에 한 가지가 한국과 컴퓨터예요.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요 바닥권에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권에 지금 대량거래가 좀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주가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원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이날 보세요. 이날 2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5% 마감된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보시면은 장중이 23% 급등했다가 종가가 13% 마감된 날이고 이날 보세요. 이날도 12% 상승했다가 장중에 종가가 8%로 마감된 종목이죠. 이게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빈번하게 거래량 싣고 움직인다는 것은요. 바닥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저점 다진 거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 자리가 월봉이죠.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야인시대 리턴즈 하면서 종목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진단할 때 이 종목이 괜찮다 이렇게 이 종목 매력적이다 할 때는 다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가진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제가 관심 있다 아까 제가 파미셀 같은 종목도 이야기해 드렸어요. 아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게 파미셀도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어 이게요. 보세요. 이런 종목이에요. 보세요. 이거 딱 주가 뜨는 종목이에요. 이게. 이런 종목 캐치하시라고. 제가 야인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종목 캐치하시라. 이런 종목 잘 보시라니까요. 자, 이게 나와 있는 제가 파미셀 이야기해 드렸고 이게 한글 컴퓨터도 주가 이 종목은요.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까지는 가능해 보이냐면 단기적으로 17,000원. 앞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17,000원.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이 종목은 19,000원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길게 좀 여유있게 보여야 하는 전략이고 추가 매수는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좋은 종목은 제가 비중 20%를 제가 유지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15%입니다. 이거는 최고로 15% 이상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니까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10% 가지고 5%만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뭐 추가 매수는 뭐 14,000원 가능합니다. 해서 이 종목 얼마까지 단계적으로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이것은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2부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종목 많이 올려두시고요. 그 다음 전화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시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